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벌써 5강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3강과 4강 한숨이 좀 푹 나오고 굉장히 힘든 큰 고비를 넘기시고요. 5강 경제사회 문화 파트로 들어왔어요. 한능검의 가장 첫 번째 큰 고비가 삼국의 정치사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왕들의 업적을 제가 판서로 쭉 설명을 하면서 함께 했었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흐름을 두 강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원래는 고구려 정치사, 백제 정치사, 신라 정치사, 가야사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도 되지만 우리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묶어서 두 강에 시간은 조금 오버됐죠.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조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5강은 진짜 컴팩트하게 30분 안에 최대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큰 핵심이 아무래도 우리 한능검에서 좋아하는 것은 각 국가의 전성기. 전성기가 정말 많이 나오겠죠. 전성기가 가장 많은 이 시험에서 기출로 나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 3인방에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고, 백제하면 근초고왕, 무령왕, 그 다음 성왕. 이 3명의 왕에서 또 핵심적으로 출제가 되죠. 신라의 경우에는 지석진 동생, 지법진. 이 지법진 트리오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전성기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해두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중앙집권 체제의 특징이었어요.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요소가 있었죠. 왕이 부자상속, 불교수용, 율령반포. 각각 왕들, 이 왕들의 핵심 키워드가 문제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왕들의 업적만큼은 꼭 여러분께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함께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다행인 점이 여러분 좀 이제 미소를 한번 띄우고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정치사 정리를 하면 뼈대잡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경제사회문화는 살을 붙이며 들어가는 거고 우리 한능검, 우리 박하사탐 한능검의 특징은 제 강의의 특징은 정치사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다 다루면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3강, 4강에서 언급하고 강조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O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화 파트 오늘 살펴볼 탑, 불상 어렵죠? 이거 시험 보기 3일 전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 강의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하고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문화는 시대별 문화를 따로 묶어서 한 방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죠. 휘발성이 워낙 강한 부분이라서요. 3주 전부터 벌써 암기를 시작하지 마시고 시험 보기 2, 3일 전에 문화 파트를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5강 삼국의 제도와 문화 경제, 사회, 문화, 경제를 빼먹었네요. 경제, 사회, 문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 제가 우리 한능검 30분 때려잡기에서 처음으로 빔 프로젝트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판서로 진행을 하다가 이 판서를 띄운 이유는 이 빔 프로젝트를 띄운 이유는 우리 한능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핵심을 정리해야 될지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화면을 조금 크게 띄우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번에 큰맘 먹고 여러분 빔 프로젝트 8,000원시로다가 구매했습니다. 선명하게 잘 나가고 있겠죠? FHD로 저희가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1080으로 여러분 화질 올려주시고 그리고 강의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교재로 공부를 해야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고구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대별로 배울 게 삼국시대랑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통일신라만 쓸게요. 고려, 조선. 이 시대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세금입니다. 세금, 조세제도.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근현대사로 들어가기 전에는 산업화가 되기 전만 해도 90% 이상의 농업국가 아니었겠습니까? 세금 뭐 낼까요? 쌀을 내야죠. 쌀. 그리고 군대 가야죠. 이게 항상 시대별 공통점이에요. 크게 이 수취제도는 지금 뼈대를 좀 잡아두시면 좋겠고요. 세금을 열심히 살아서 이제 왕한테 갖다 바치는, 국가에다 갖다 바치는 개념으로 크게 조세, 공납, 역,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도 있고 통일신라에도 있고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고 이 조세, 공남, 역 이 세 가지가 크나큰 핵심이에요. 이게 몇 퍼센트이냐 이렇게 되게 지엽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한능검에서는.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조세는 기본적으로 수확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바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소득세 내는 것처럼 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으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은 뒤에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평균적으로 10% 정도를 정부에다 바치는 조세 개념이 있고요. 공납은 연예인 조공 들어보셨죠? 연예인에게 선물 주는 거. 근데 일반적인 거를 주면은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평생 기억에 남는 조공을 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걸 보내줘야 되겠죠? 이 공납은 특산물을 뜻합니다. 특산물. 곡물이라고도 해요. 특산물. 다른 말로 곡물이라고 하고 지역별 특산물을 항상 정부에, 중앙정부에 바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은 한자로 부리다 역자를 사용해서 군대 가야죠. 군역과 여러분 저수지 누가 만듭니까? 성병 누가 만들까요? 백성들이 와서 만들어줘야죠. 그걸 요역이라고요. 노동력. 군역은 이제 군대에 가는 개념,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가는 거고 요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있고요. 특산물은 없죠. 요 역 중에서도 이제 군역 정도. 요게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거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이 조세공납 역 세 가지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특히 삼국시대 조세는 10분의 1 받고 특산물도 내죠. 근데 역은 15세 이상의 남성들이 재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남성들. 이게 16세로 넘어가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공무원에서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냥 조세공납 역을 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살펴보면서 위만조선 때 철기의 본격적 사용, 여러 나라의 성장과 삼국시대는 철기시대에 국가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철제 농기구를 통해 수확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이런 황무지를 농토로 개간하는 이 특징이 좀 존재하고 있죠.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휴경농법이 대부분입니다. 휴경농법. 여러분 휴경이라는 것은 쉴 휴자예요. 땅이 있으면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럼 이제 쫙 자라서 이거 수확을 합니다. 그럼 바로 또 자랄까요?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 식물이 이렇게 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물만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영양분도 빨아먹어요. 한번 농사를 지으면 이 땅이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황무지가. 영양분이 없어요. 낙엽이 내려와서 이게 썩어서 다시 땅에 공급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휴경농법, 땅을 잠시 쉬는 이러한 농법으로 단행이 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비료를 주는 법이 발전하면서 휴경농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표를 빈칸 테스트를 채워가면서 빈칸 채우기로 정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다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쵸? 하늘처럼 떠받든 왕. 우리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단행했죠.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해건의로 백성들에게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갚게 하는 진대법을 단행하였으며 신라 지증왕 때 우리 최지우씨 키워드 드렸잖아요. 또는 제가 이 지우개 키워드도 한번 드린 적 있죠. 지증왕의 우경, 지증왕의 우산국정복, 우경 설치, 동시와 동시전 모두 신라 지증왕 때 단행이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에도 상공업이 발달하고 물물 교환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회 부분 가볼까요? 자, 고구려는 여러분 제가 산악지형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농경이 매우 불리해 있었지요. 목축업도 아니고요. 부여는 목축과 농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동물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있었죠. 말부족, 소부족, 개부족, 돼지부족. 그러나 고구려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 부여에서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부여의 특징을 가지고 왔으나 이곳은 산악지형이라 목축업이 안 됩니다. 성시오부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로부 고씨와 함께 오부족, 오부 출신 귀족들이 지배계층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한번 우리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고구려의 높은 놈들, 높은 놈들 아니고 높은 지배계층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죠? 상가, 고추가, 그리고 이 아래 상가 고추가를 대가라고 불렀고요. 이 아래 사자, 조의,
선인이라는 직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조선의 관직명과 헷갈리게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이들이 하는 회의를 가리켜 이제 제가회의라고 부르죠. 고구려는 제가회의, 고구려 귀족회의를 제가회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무회의라고 하잖아요. 국무회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있는 것처럼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 이 제가회의를 이끈 귀족장을 대대로라고 합니다. 대대로. 이 귀족장이에요. 직책이. 고구려 제가회의. 오른쪽에 제가 좀 이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게 여러분 이 빔을 띄우다 보니 아쉬운 점이 칠판이 조금 작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정도는 보이실 것 같아요. 고구려는 이제 제가회의. 대대로가 귀족회의, 귀족장으로 귀족회의를 이끌고 있고요. 이 관리 등급은 10여 관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여 관 등. 관리의 등급은 10여 관 등. 이어서 백제 가볼까요? 부여원조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여씨 그리고 8성의 귀족들이 백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백제의 귀족회의는 바위에 앉아서 회의합니다. 정사함회의입니다. 정사함회의. 정사함회의. 이 정사함회의를 이끈 귀족장 명칭이 정사함, 바위에 앉아야죠. 앉을 좌, 상, 좌평이구나. 요렇게 또 하나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백제의 관등은 이제 고이왕 때 정비가 된 16관등이 되겠습니다. 16관등. 이어서 신라의 경우에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할 정도로 정말 꼬진 초기 국가 형태를 띈다고 말씀드렸고, 골품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뼈다귀의 품격, 정말 중요합니다. 신라에서 중요한 건 뭐다? 뼈다귀의 품격, 골품제. 신분에 따라 관리의 등급 승진에 제한이 걸리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통일신라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관등명을 보면은, 자, 관리의 등급이 1등급부터 쪼르르 내려오면은 17관등까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뭐 주무관, 서기관, 사무관, 각 관리 공무원 등급에 따라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벌참부터 조위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왕의 피가 섞인 진골은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오직 진골만이. 진짜 뼈다귀죠, 이게. 왕의 뼈가 섞인 진짜 뼈다귀. 이렇게 진골들은 고위관직 자리부터 하위관직까지 다 할 수가 있고, 일반 귀족인 육두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육품 아찬에서 승진이 안 됩니다. 이게 골품제예요. 관리 승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골품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통일신라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고, 관리 등급에 따라 옷을 입는 색깔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라는 그러면 자 관리 등급부터 보자면 17관등인 걸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신라의 귀족회의를 우리가 화백회의라고 부릅니다. 화백회의를 이끈 귀족장을 상대등이라고도 하죠. 상대등. 요게 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 이 귀족회의와 귀족장 이름이 키워드로 툭 나옵니다. 문제에서 키워드 단어로 3-4가지가 나와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주는데, 그 중에 키워드 단어로 제가회의 대대로, 고구려, 백제 정사함회의는 상좌평이 이끌었다. 신라는 화백회의, 상대 등이 이끌었다. 요거 메모 꼭 필기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요 키워드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바카사탐 키워드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또 아무래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께서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대학생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대 갔다 오셨나요? 자, 여러분 군대를 가면은 2병, 1병, 상병, 병장 이 순서로 가죠. 근데 2등병이 하나 입대를 한 거예요. 2병이. 그리고 상병이 이제 2병을 이제 교육하는데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일을. 아, 이거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이 상병이 이제 2병한테 막 화를 냅니다. 야, 너 일로 와봐. 야, 이씨 화상아. 야, 이 화상아. 너 제대하고 싶으면은 제대하고 싶으면은 업무 좀 정상적으로 좀 똑바로 좀 해 임마. 야, 화상아. 제대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똑바로 일해. 여기 있잖아요. 야, 이 화상아. 제대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일 좀 해. 좀 민망한 키워드 하나 드렸습니다. 지루할 법할 때쯤에 이렇게 키워드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소리도 오감을 동원해야 되겠죠. 화상아. 제대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일해. 요거 한번 소리 한번 내주시면서 잠도 한번 깨우시고 좀 재미있게 또 한국사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에서 문제 하나 출제 충분히 가능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장 가볼까요? 삼국의 문화 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또는 3일 전에 암기를 시작하시고요. 시험장 갈 때 여러분 갖고 가시잖아요. 공부하신 거, 제 책이라던가 또는 노트 갖고 가시잖아요. 이 문화 파트 위주로만 쭉 보시고 달달달달달 외우다가 이제 시험에 적용하고 시험장 나오면서 까먹으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우리 박하사탐에 문화재 대신가 드립니다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보러 가면 다 써 있어요, 거기에. 평생 외울 필요도 없고요. 금방 까먹습니다. 지금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사에서 우리 또 언급 다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우리 소수리망의 태학. 지방교육기관으로 경당이 있습니다. 경당. 지방교육기관으로 경당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여러분 요거 하나만 좀 같이 필기해 놓을게요. 자, 고구려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이 집집마다 창고가 하나 있는데 정복을 해왔거나 약탈을 했을 때 보관해둔 창고로 부경이라는 게 있어요. 부경. 고구려 창고 부경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중앙교육기관은 태학, 지방교육기관은 경당이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태학입니다. 태학. 그리고 경당이 지방교육기관. 소수리망이, 자, 소수리망 때 태학과 경당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백제의 경우에 학교는 없어요. 근데 이 기록을 보니까 5개의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았대요. 박사님들이 많으시네요. 오경 박사.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오경 박사. 그 다음에 의술을 가르치는 의박사와 천문학을 가르치는 역박사. 이게 백제의 특징입니다. 유교를 공부하고 가르쳤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임신서기석이 있어요. 두 청년이 큰 바위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경전 3년 안에 다 암기하자. 이걸 맹세한다. 이렇게 필기를 한, 낙서를 한 게 지금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신라도 유교 경전을 공부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이어서 원광법사의 세속 5개. 우리 화랑도 공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화랑과 낭도. 귀족의 아들 화랑과 평민의 아들 낭도가 결합된 이런 신분의 융합도 강조하였으며 청년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화랑도. 이 세속 5개는 신라 원광법사의 가르침이 되겠어요. 강의를 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세속 5개 사군이충, 사친이요, 임전무태 다 외워야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 추가로 이렇게 임신서기석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요 비석에 청년들이 유교경전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이런 낙서가 써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유물과 문화재로 남아 있어요. 우리 교재가 1000년 뒤에 문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기 최대한 예쁘게 하셔야죠. 여러분 성함을 써두셨다면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김모모 씨는 이렇게 글자체가 이랬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필기할 때는 좀 예쁘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자, 불교는 우리 이거 정치사에서 한 거잖아요. 소수리망 중국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고 백제는 침류왕 때 나무함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3강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중국 동진으로부터 침류왕 때 불교가 수용되었으며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불교가 들어왔다가 2차 돈의 순교로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정치사에서 살펴본 부분이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도교 한번 볼까요? 요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고구려. 자, 도교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오래오래 살고 죽지 않는 불로장생과 현재의 삶에서 복을 구하겠다. 현세 구복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삼국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평민이 지금 삶에서 복을 구하고 오래 살고 싶을까요? 귀족들이 그럴까요? 도교는 귀족 중심 불교입니다.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도가사상. 인위적인 걸 버리고 자연을 벗삼아 있는 그대로 살아가자. 자연에 벗살자? 신선사상도 함께 갖고 있고 또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도교로 만들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구려 역시 도교를 믿고 있었고요. 이 도교의 상상 속의 동물, 현무, 주작, 백호, 청룡 그런 그림이 이런 고구려 무덤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백제의 경우엔 정말 중요하죠. 별 2개 들어가요. 백제 금동대학로 국보입니다. 원형 그대로 발견되었죠. 그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강서대묘에 그려져 있는 고구려의 사신도와 백제 금동대학로 이거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상상 속의 동물 봉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도교의 문화재라는 거. 또 이게 향로라서
불교와 결합된 문화재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산수무늬 벽돌, 산하면 도교다. 백제 산수무늬 벽돌도 함께 보셔야 되겠어요. 역사서는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쓰여졌으나 현재 전해지고 있지는 않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고구려 이문진이 이제 6일을 간추려서 영양왕 때 신집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했고, 백제는 역시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서기, 신라진흥왕 때 거칠부의 국사. 참고로 전성기 때 주로 역사서를 편찬했구나.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덤 문제가 의외로 또 많이 나오죠. 무덤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덤 하면은 크게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진시황릉,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왕의 이 왕권과 또 귀족의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덤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고구려 초기 고구려 무덤은 이제 돌무지 무덤으로 시작을 하고, 백제도 돌무지 무덤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필기를 여기 같이 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초기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돌을 무대기로 쌓았다. 돌, 무지, 무덤이에요. 장수왕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는 장군총이 돌무지 무덤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백제 누가 세웠나요? 온조가 내려왔죠. 우리 정치사에서 한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백제의 경우에도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발견이 됨으로써 이 무덤을 통해 문제가 나온다면 고구려 유민들이 백제를 세웠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볼까요? 자, 장수왕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는 돌을 무대기로 쌓은 우리의 피라미드, 장군총, 고구려 거고요. 백제 석촌동, 잠실 롯데월드 인근에 제가 백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석촌동의 돌무지 무덤, 백제의 초기 무덤 양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하지만 백제는 이제 신라 초기는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신라 초기는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 초기는 돌무지 덧널 무덤.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런 식이에요. 자, 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요. 나무로. 그다음에 이렇게 시신 넣고,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쓰던 옷이라던가 이 사람이 좋아하던 뭐 그릇들 뭐 이런 걸 넣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유물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시신과 함께 껴묻어준다. 껴묻거리라고 합니다. 껴묻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돌을 무대기로 쌓습니다. 돌무지네요. 근데 널이 이렇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흙으로 다시 쌓아요. 2중, 3중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입구 있습니까? 없어요. 입구가 없고, 이거 도구로 하려면 계속 이거 곡괭이질 하다가 아침이 돼버립니다. 어렵죠. 도굴에 어렵습니다.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 대표적인 무덤으로 천마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덤 중에 총으로 끝날 경우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이라서 이 무덤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천마총은 역시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이 되겠고, 천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유물이 발견됐어요. 근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천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천마총은 벽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말이에요, 말. 말 그냥 타면은 허벅지 다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안장이 있어야죠, 안장. 말 안장에 천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염하고 있는. 얘는 뭐다? 말 안장이다. 말 배가리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서 벽화 아닙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천마도 그림이 나오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이 되겠어요.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 세 나라 모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후기에는 삼국의 교류를 통해 이 무덤 양식이 비슷해져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어지는데, 굴식 돌방 무덤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구가 있고 들어가면은 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방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덤 만들기 빡세거든요. 한 번 만들면 여러 구의 시신을 한 방에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방이 있으니까 여러분, 방하면 뭐예요? 방하면 벽이 있죠. 그럼 벽화가 있겠네요. 벽화.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게, 고구려의 경우에는 천장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네모, 다이아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주림 천장 구조는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굴식 돌방 무덤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고, 핵심은 이거죠. 벽화가 있다. 굴식 돌방 무덤엔 벽화가 있다라는 거, 요거 눈여겨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별 2개 들어갑니다. 이건 저희가 정치사에서 했잖아요. 중국 양나라 애들이 자신들의 스타일로 무덤을 만들어준 중국식 벽돌 무덤. 그리고 일본 소나무가 발견되어서 한중일 합작작품이라는 거 강조드렸어요. 무령왕릉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과 예술 한번 볼까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전해지고 있는 문화재들이 되겠는데요. 사진과 함께 보겠습니다. 고구려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자, 연가 7년명은 고구려 거네요. 고구려 거.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 살갗이 조금 찢어져서 뭘 발랐죠. 연고를 발라놨거든요. 연고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연고 하나 키워드 드리고요. 자, 서산마의 열애 3존상,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석탑이 모두 백제의 이 문화재들인데 요건 좀 중요해요. 별표 하나 넣어놓을게요. 아래 볼게요. 자, 웃고 계시죠? 서산마의 열애 3존상은 웃고 계세요. 다른 말로 백제의 미소라고도 부릅니다. 백제의 미소. 백제의 미소로 정리하시면 되죠. 이거 이름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산이 나오면 서산이 어디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백제인데? 백제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고로 끝났다면 백제의 미소, 서산, 충청남도 백제. 아시겠죠? 백제의 미소를 2글자로 한번 줄여보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피디님이 20대라서 피디님한테 물어볼게요. 백제의 미소 2글자로 한번 줄여보시겠어요? 백제의 미소 2글자로 한번 줄여봐 주세요. 백미? 백미! 역시 20대라 다르네. 백미 어디 있습니까? 백제는 미륵사지 석탑이다. 백미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백제의 미소, 백미로 2개를 그냥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어요. 백제의 미소, 그리고 백미.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거다. 백미. 백제의 미소, 그리고 백제 미륵사지 석탑. 우리 박하사탑 문화재 대신가들입니다 편에 미륵사지 석탑 편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여러분. 굉장히 크고 석탑인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은 복원을 왼쪽을 다 해놨는데요. 나무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파놨죠. 목탑 양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나무는 이렇게 여러분 조각하기가 쉽잖아요. 돌멩이는 어렵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이제 주로 대부분이 화강암이라서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석탑이 매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끈해야 되는데 이건 매끈하지가 않잖아요. 목탑 양식. 나무 양식으로 만들어진 석탑, 미륵사지 석탑.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외웠죠? 백미. 백미 키워드를 통해서 미륵사지 석탑 백제 거, 목탑 양식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도 백제 거예요. 요거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신라, 황룡사는 누구였지요? 진흥왕. 구층 목탑은 선덕여왕. 황룡사. 지금은 불에 타서 남아있질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여러 순환을 겪었죠.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통해 목탑 다 불탔어요. 목탑은 전해지고 있지 않고 다 석탑만 남아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경주 분황사의 석탑은 벽돌을 쌓은 이런 전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신라의 탑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림은 저희가 이 요약으로 굉장히 축약해 놓은 저희 교재는 최다 빈출 문화재 사진만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물론 이 사진 말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최다 빈출이라서 충분히 맞추실 수 있게 구성해놨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삼국의 문화가 이제 일본으로 전파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독도 한번 안 그렸다가 혼난 적이 있어서 독도까지 그렸습니다. 자, 고구려에서 담징 스님이 종이와 먹을 일본에 전해주었고요. 일본의 쇼토쿠 테자이 스승으로 해자가 있어요. 해자. 여러분, 김혜자 도시락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해자스럽다. 도시락. 김혜자 도시락 생각해보세요.
엄마의 마음으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공부 가르쳤다. 김혜자 도시락, 우리 혜자. 엄마의 마음으로 공부 가르쳤다. 쇼토쿠테자의 스승이었고요. 이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가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와 굉장히 양식이 비슷하며 벽화의 그림이 매우 비슷한 걸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벽화도 그려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죠. 백제의 경우에는 일본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선진 문물을 굉장히 많이 알려줬어요. 아니 아직도 한자를 몰라? 아직기 한자 전파. 아직도 한자를 몰라? 아직기 한자 전파. 자, 한자를 알았으니까 글 공부해야죠. 왕인의 천자문 논어 전파. 아직 일본의 불교는 좀 사치하냐? 놀이사치계의 불교 전파. 요 키워드 연달아서 드릴게요. 아직 불교 사치인데 놀이사치계의 불교 전파. 그리고 근초고왕 4세기 시기에 칠지도 전파. 신라의 경우에는 경상도에서 아무래도 이런 해양 활동을 굉장히 잘했기에 배 만드는 기술과 뚝방 쌓는 기술을 전파해 주었다고 하고요. 가야 하면 여러분 외치셔야죠. 가야철. 철 잊지 마시고 이 한반도 남부지방 특히 가야의 토기, 이 토기가 일본에 전파되면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도 합니다. 자, 비슷한 거 한번 볼까요? 이 왼쪽의 국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보시면 얘는 삼국시대 유물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출토가 되면서 위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지 않고 삼국시대 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의 국보 1호,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양식이 똑같죠.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의 그림과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그림이 흡사한 걸 통해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고구려 사신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 고구려 고분벽화에 서역인이 그려져 있어서 각저총의 씨름도를 통해 서역과도 교류를 하고 있구나. 이거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또한 신라의 경우에는 황남대총에서 유리그릇이 발견됐어요. 서아시아의 유물을 우리가 문화재를 통해서 과거와 교류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여러분 단독 문제로 나올 일은 없겠죠. 그냥 교류를 많이 했다. 없겠죠라고 제가 또 확해하면 안 되니까 98% 정도 없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거의 안 나와요.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요.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오직 한는 것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여러분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또는 3일 전에 묶어서 한 방에 정리하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며 오늘 정리한 내용 5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드렸고 혹시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의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컨디션 충만하게 또 만들어서 다음 강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공부하셔야죠. 필기 직접 한번 해보시고 암기 좀 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다음 강의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6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